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이 소송경매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특수경매를 사게끔 되면 부동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나 이런 것은 제3자가 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팔고 나와야지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서 먼저 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얼마에 팔자 하고 나온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번에는 가서 봤더니 협상할 당사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번에 하나는 당사자가 없었는데 소송을 하니까 형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동생이 할 테니까 팔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란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면 이번엔 그러니까 협상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협상할 사람을 끄집어내자는 소송이지, 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기자 이런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즉 이 소송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협상이 안 돼서 판결문에서 이겼던 사례가 나오는데, 판결문에서 이겼던 사례는 마진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지분이나 건물 매각조회나 특수 경매를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권리 분석은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거를 지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걸 그 사람이 다시 살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사야지만 되느냐, 또는 살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매물건 개요 주유소를 허물어 달라.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답입니다. 83.6평 토지 지분 매각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90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떨어서 우리가 낙찰을 2,100만 원에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뭘로 되어 있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제시외 캐노피 자왕리 이런 것이 뭐야? 296-1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서 보면 주인이 이분하고 이분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거를 65년도에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속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속의 상속까지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예전에 아주 큰 부자가 땅을 많이 갖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상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147분의 28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왕리 296-1번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건물이 296-1, 52-3 이렇게 두 필지에 걸쳐서 주유소가 지어져 있고, 296-1이 아니라 여기 건축물 관장은 52-3 외 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끔 되면 자, 건물 다시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이 296-1, 52-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땅이 지금 보면 296-1이죠.
그 다음에 52-3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은 양쪽에 걸쳐 있죠. 이렇게 걸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건물을 같이 이렇게 지었으면은 이 주유소를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을 가서 이거를 지목 변경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고 잔금을 낸 후에 제가 여기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더니 한 30대 되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름을 넣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토지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에 주유소 주인하고 지금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이번에 낙찰 받으신 그러니까 알고는 있더라고. 그것은 우리 고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모의 자식인가 봐요. 상속을 받은 게. 고모가 있는데 그 낙찰받은 땅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고모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모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분이 뭘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죠. 전화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갔더니 먼저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찾아갔더니 먼저 번에 있던 그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건물 주유소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받은 땅 지분하고 우리 주유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 얼핏 보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52-3과 296-1에 주유소 주인도 296-1에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는 거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거는 같은데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낙찰을 받고 사실은 주유소 주인에게 팔고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유소 주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주유소 주인이 나 관계없으니까 나하고 당신이 받은 그 지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뭘 했죠? 소송을 하게끔 된 거죠. 이 주유소는 깔끔하죠. 이렇게 동네인데 이 주유소가 그 당시 막 차가 많이 붐비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유소가 있는데 할 수 없이 소장을 냈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소장을 낸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해서 소장을 낸 거예요. 원고가 있고 피고를 전부 다를 잡아서 피고를 해서 보면은 너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가고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송달을 했습니다. 송달을 했는데 저는 그냥 해놓고 송달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다른 데 가서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어디 법무사 사무실인데
그 땅 지분으로 이렇게 산 것은 수익을 올리자 하는 목적으로 좀 산 거 아닙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이 주유소인지 몰랐어요.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통 평상시에 제가 항상 감정 가격에 소송비용 한 200만 원만 더 주면 판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보다가 그냥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뭐 우리는 팔기 위해서 산 거고 상대편에서 협상을 해서 사겠다고 하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뭐 줄다리기 더 하고 말고는 없는데 제가 감정 가격에 한 소송 비용을 통해서 한 200만 원만 더 주신다 그러면은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다시 주인하고 통화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10분 있다가 자기네 그러니까 일시불로 다 줄 테니까 자기네 사무실에서 은제 와서 계약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낙찰 받은 수강사한테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몇 월 며칠 날 그 전화로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달려는 거 다 가져가서 내가 감정 가격에 200만 원 더 달라고 그랬으니까 준다 그랬으니까 갖고 와라. 해서 나중에 다 봤더니 아이씨 이게 2,900짜리에 2,100만 원 주고 받은 건데 주유소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3,500, 4, 5천 달라고 해도 이 주유소 자체가 좀 복잡하게끔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허물지는 못해요. 법정상권 인정돼. 아까 보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건물이 두 필지에 있는 걸로 돼 있죠. 두 필지.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물 관리장을 보게끔 되면은 옛날에 건축 허가를 낼 때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라는 게 표시가 돼 있고 돼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그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주유소에서 야 여기에 이거 휘말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든지 주유소 주인이 그냥 연락을 와서 그 가격이라면 무조건 사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팔고 나왔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은 대표 지번 하나만 나와요. 대표 지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필지, 세 필지에 걸쳐서 같이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은 대표 지번 하나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떤 땅까지 다 들어갔나를 보려면 그 번지수의 건물에 등기부 등본을 들어가게끔 되면은 그 건축물, 거기 건물이 필요한 토지가 다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296-1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원리 분석을 했냐면은 52-3에서 296-1로 침범해서 넘어왔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다 조사를 해봐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까지 다 띄워보니까 허가를 받는 사이에 296-1번지 지분이 들어갔다는 뜻은 침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주유소 주인이 무슨 소리냐 우린 적법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는 구분 소유 관계다. 주유소 주인은 지분으로 돼 있지만 구분 소유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은 우리 게 아니다. 여기만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끔 되면 그 나머지는 분할을 해갖고 구분 소유를 실질적으로 분할해서 그걸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게끔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유소에서는 넓은 땅이 필요하죠.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자기 땅만 필요하고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 지분을 매입한 걸로 보고
특히나 금액을 많이 부르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정도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끝이 났은 겁니다. 핵심은 소송을 통해서 협상장으로 거기서 주인 노릇한 사람을 끄집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28페이지예요. 128페이지, 8페이지. 지분권자가 지분권의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수강생에게 지분으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잔금을 내기 전에 낙찰 허가 만나면은 거기에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는지를 보고 협상을 하겠다는 바로 협상을 해도 되고, 먼저 말씀드렸지, 우리가 협상이 잘 되면 잔금을 안 내고도 넘겨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낙찰 받고 허가 나고 나면은 가서 한번 만나라 그래요. 여기에 목포시 북교동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3천짜리가 1,6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건 어디서 낸 건냐면 창원에서 한 겁니다. 창원. 제가 창원에 황경진 경매학원에 제가 추천 물건 강의할 때 얘기입니다. 그분이 낙찰을 받고 낙찰 허가가 나니까 찾아가서 만났는데, 만나러 갔더니 사람이 없더래요. 그럼 내가 없으면은 그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 그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문 써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놓고 왔답니다. 왔는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쉬는 시간에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여자분인데 나한테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시키는 데서 낙찰을 받고 낙찰 허가 난 다음에 가서 만나러 갔는데 없어서 이렇게 전화번호 연락처를 붙여놓고 왔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고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거의 한 화면에 이만큼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네가 낙찰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히 욕이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즉 이것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 거꾸로 발목 잡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박누가 있고 지누가 있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강제 경매로 4천만 원의 경매를 집어넣었죠.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도로인데 이분이 수용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도로를 마저 못 내고 여기만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죠. 누구죠? 채무자 점유죠.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누구죠?
지성해죠. 이거 저기 뭐야 제가 어저께 하고 먼저 주에 유튜브 올린 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왜 삭제가 됐냐 봤더니 유튜브에 이 이름을 얘기를 해갖고 올렸더니 그 개인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이름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못 올린다고 해서 삭제시켜버리더라고요. 이제 이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재를 보시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름 부르게끔 되니까 삭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제 게시 결정적으로 했는데 누가 했죠? 지윤성이가 했죠. 지윤성이는 여기 보면 지 누구의 여기에 보면 누구야? 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신 분은 엄마고. 다시 말하면 이 지성 누구라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빠의 여동생이야. 오빠의 여동생인데 상속으로 해서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고 뭐 안 하다 보고 돈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 고모의 지분을 강제경매로 지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용이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추천할 때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뭐 한다고 하길래 그럼 좋다. 소장을 내자. 소장을 냈죠. 청구 취지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소장을 낸 겁니다. 청구 취지를.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소장에 들어온 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어디 가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물어봤더니 대답을 당신 경매꾼한테 잘못 걸렸습니다. 이거 여기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6분의 1을 다시 사야지 되는데 사지 않고 이 사람은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면 5천만 원 줘야 되고 7천만 원 달라면 7천만 원 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이 집에서 다 나가고 제3자가 사야 된다. 근데 아까 사진에도 보셨듯이 이 집이 여자 살고 있는 주인이 얼마나 애틋하게 갖고 논지가 보이죠. 그러네. 정성이 들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소장을 냈더니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내 전화를 가르쳐 달라고 해갖고 했더니 우리 법무사가 전화를 가르쳐 주지 않고 날 보고 이제 전화를 하게끔 하겠다 그래갖고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제일 큰 애에 제가 보기에는 부인 되시는 분인데 저한테다가 전화를 하자마자 아이고 선생님 제가 시집 와서부터 여태까지 여기 살았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제발 제가 이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그 신우가 하도 개차반을 쳐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했다가 내가 내 발등 찍는 줄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6분의 1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건 인간의 지분 경매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걸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분을 협상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분경매의 가장 핵심이에요. 지분경매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제가?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얼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의 경제력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 있는가? 동네나 다 가서, 이장이나 가서 다 물어보고,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주인 노릇을 박탈을 시킬 때에 어쩔 수 없이 내 지분을 사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매꾼한테 잘못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낙찰을 받은 이거를 가지고 감정 가격이 3천만 원이걸 6천만 원 주시오, 7천만 원 주시오 한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경매꾼인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해갖고 돈을 받아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더 덧붙여서 받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팔겠다는 얘기고 감정가에 떨어진 걸 사서 감정가에 팔겠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그러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를 한 3, 40분을 자기가 먼저 다 떠드는 거야. 나 얘기할 틈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예 다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 다시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길래 내가 그때서야 그러신다면은 감정 가격에 한 소송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한 200만 원만 더 주신다면 넘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여자분이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할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감정 가격 그 정도만 받으면 되겠더니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뭐 돈도 많지도 않은데 계약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법무사 하나 정해서 저한테다가 문자로 주시면 그 법무사한테다가 서류를 뭘 가져가면 되겠냐고 물어보고 가지고 서류가 다 준비되면은 며칠 날 가겠다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끊고 며칠 날 이제 서류가 다 됐길래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를 들어서 서류 준비가 다 됐으니까 몇 월 며칠 날 그 법무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저도 같이 오실 거죠 그러더라고. 아 저는 못 갑니다. 먼저 이렇게 낙찰 받았던 그 당사자가 갈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아무 때나 목포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분 경매는 잘만 맞으면 대박이고 잘못 걸리면 쪽박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지분 경매에서 핵심이 뭐냐면 정확하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가지고도 자기가 사지만은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을 때는 판결로 가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먼저 제가 잠시 말씀드렸고 이번에 맨 마지막에 하반기에도 나오겠지만은 8남매가 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8남매가. 거기에 봤더니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중에 8분의 1 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저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거를 거기서 그 모친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8분의 1 정도는 매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협상을 안 해서 소송을 했더니 소송 날짜가 잡혔는데 상대편에서 나왔더라고. 나와가지고 원고 누구 나오시죠? 피고 누구 나오시죠? 해갖고 피고가 이제 나왔는데 원고 이렇게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피고 대표로 누구 대표로 제가 나왔는데 저희도 다 팔아서 나누자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바로 끝나버리니까 다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 그럼 몇 월 며칠 날 판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원에서 나오면서 거기 어머니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 팔아서 나누는 거를 찬성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요? 그 여자요? 친모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에서는 그 여자, 거주하는 여자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 경제적인 능력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자식하고 살고 있는 엄마하고가 이복 자식이다 보니까 도와주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다 보니까 판결문 받아갖고 경매 집어넣어서 다 팔아서 나눌 때까지 그때가 한 1년이 좀 넘어 걸리는데 또 경매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마진이 그러니까 지분이다 보니까 49%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산다고 했으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었다 보니까 49%까지 같이 떨어졌을 때든지 아니면 70% 떨어졌을 때 최저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좋을 때는 70%까지 최선으로 떨어졌을 때 조금 나쁘면 또 49%까지 또 떨어졌을 때 가기 때문에 거의 배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이자와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마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하는 얘기는 지분 경매는 거기서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경쟁력이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없어서 사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도 거의 감정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20% 떨어진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골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요새 이제 추천 물건 고를 때는 지분도 아파트를 잘 고르고 제가 지분을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이면 공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와요. 2분의 1이면 60%에서 70%가 공자 우선 매수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분의 1, 6분의 1에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는 걸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복 형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아파트 2개도 6분의 1, 5분의 1 투자한 것이 둘 다 이복 형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장을 내갖고 그 상대편이 법원에 같이 왔는데 피고해갖고 나란히 앉았지 않습니까?
나란히 피부가 나란히 앉았는데 그 이복 형제들도 나란히 앉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머리 돌리고도 앉아있더라니까. 거기 얼마나 사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해서 내 거를 사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복 형제들하고 또 부딪히니까 아예 그냥 이 판에 다 팔아서 치워버리고 니네들 이복 형제하고 손 끊겠다. 이런 마음으로 협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2분의 1인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60, 70%가 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2분의 1인데 공유자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건 낙찰은 협상을 해도 또는 협상이 안 돼도 수익이 생겨요. 그거는. 그러니까 10번 들어가서 7번을 떨어지고 한 번을 낙찰받더라도 돈을 버는 걸 낙찰받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에 의해서 제가 추천 물건 좀 고르는 걸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헌 건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웃집 주인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137페이지입니다. 교재 137페이지. 대지가 94평이죠. 토지만 매각입니다. 임덕기 소유의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주택은 제외입니다. 임덕기 소유의 제시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이 옛날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새로 진 집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건물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봤더니 저는 몰랐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마늘 넣는 게 있죠.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앞에가 치워져 있고 그 마당에 그 외에 뭐죠? 깨 이렇게 말리게끔 서놓고 저쪽에는 고추 같은 것도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집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나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난 잘 몰랐는데 하여튼 누군지 몰라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는 근처에 아무나 이거 사용하고 있다. 난 이렇게 생각했지 이 집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지는 난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건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찍은 건데 여기 감정평가사가 찍은 건 여기 앞에 뭐가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조립식으로 냉장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도로하고 요 땅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이렇게 갖다 놨는데 낙찰을 받고 나니까 여기다 크게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여기에 창고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창고를 치워야 되잖아요. 창고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창고에다가 제가 하나를 써 붙였어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번.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갖고 제가 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남편은 없고 이제 제가 가서 나 왔다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맞은편에 이 집에 사는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시더니 자기가 남편을 불렀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한 10여 번 기다렸더니 어떠한 분이 차를 타고 오시더니 나오더라고요. 오더니 나보고 이 땅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땅만 낙찰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제 겁니다. 건물을 200만 원에 가져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건물이 당신 겁니까? 예, 제 거 맞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건물 200만 원을 가질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못 드립니다. 저로서는요. 200만 원을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금도 저는 사실은 이거를 낙찰 받을까 말까 했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가지고 내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거를 하려면은 주인이 있으면 소장을 내고 철거를 해달라 해서 모든 거를 그 사람한테 떠넘기면 되는데 주인이 없이 내가 그냥 허물면 문제가 되고 그게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가 이 공단 옆이에요. 여기 이제 지적도 없는데 이거 책에는 안 있을 건데 여기 우측으로 그 공단이 있어요, 크게. 그래서 공단 후문으로 나오면 바로 여기에요. 이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다가 뭐 다세대 같은 거라도 원룸이라도 지어도 새가 나갈 수 있는 땅이라고 싶어가지고 건설회사하고 한번 협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잘 됐다 싶어갖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집에 산다 그러니까 이 집에 제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그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다 알고 그 사람을 상대로 제가 소장을 냈습니다. 피고 임덕희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집이 빈 지가 한 20여 년 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서부터 그 집에 마늘 널고 고추 널고 뭐 하면서 관리를 했던 사람이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땅이 경매로 나오니까 건물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건물에 돈도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서 얘기했더라고요. 그거를 그 사람한테다가 내가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원래는 이 땅에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건물을 내가 치우고 땅을 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조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힘든 물건이에요. 철거를 내가 하고 땅만 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야 되니까. 낙찰은 2,500짜리를 1,600까지 받은 거죠, 보면. 제가 소장을 내고 났더니 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소장을 가지고 어느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런 소장이 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그 사람은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내가 건물을 땅을 쓰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을 사지 않으면 철거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물을
500만 원이지 얼마 내놔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건축물 관리자기도 없고 등기부등본은 없지만은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법무사 가서 알아봤더니 법무사가 당신이 주인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땅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 판결이 그렇게 난다.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다가 돈 2, 300만 원 받아 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철거하는 비용을 자기가 다 집어 써야죠. 현재까지 지료 내놔야죠. 소송비용 내놔야죠. 제가 봤더니 그렇게 법무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법무사한테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땅을 당신이 사면은 건물 안 허물어도 되지 않냐. 건물 허무는 가격이 지금 얼마나 먹히겠느냐. 지효도 다 해야 되고. 당신한테 득될 거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지키기 위해서는 건물을 땅을 다시 사는 수밖에 없을 거다.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는지 법무사가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단천면 안영리 우리 법무사 사무실은 어디인데 안영리에 땅을 사셨는데 뭐 돈 조금 벌자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니까 혹시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물 주인이 사겠다 그러면 내가 팔겠다. 어느 정도에 파시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감정 가격에 200만 원만 더 주신다 그러면은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 30분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개분에 우리가 소장을 내면은 법무사를 통해서 내 전화번호도 알아내고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여기도 또 법무사를 통해서 저한테 다시 한 30분 있다가 그 정도 가격이라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언제 계약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계약합시다. 하길래 제가 거기 법무사 사무실 주소하고 명함 하나 찍어서 주십시오. 보내주시면은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서류 가져러 오라는 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법무사가 자기 명함을 하나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우리 낙찰 받으신 분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감정가에 200만 원 더 받기로 해서 협상이 됐으니까 이날 법무사가 얘기하는 거대로 서류 띄어가서 갖다 주고 그냥 돈 받아오시면 됩니다.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에 제가 경험이 좀 적었어갖고 무모하게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건물을 다 치우고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게 맞거든요. 조금 좀 그 당시에 보기에 지금 내가 보면 이 당시에 건물을 좀 물건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깨끗하게 끝이 난 겁니다. 건물 매각 제외나 지분 매각이나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와 지분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사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런 걸 찾아내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입찰에 들어가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만들든지 뭐를 어떻게 하든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만 열심히 골라서 입찰에 들어가면 돈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는 땅 주인과 지분권자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경매가 나왔을 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자 하는 것이 제 물건 고르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로가 없는 거를 낙찰을 받아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농지증을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짓담한 건물이 있는데 그 짓담한 건물이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아서 그 짓담한 건물의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해서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 특수경매의 종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송경매가 이 가장 특수경매의 실전 사례를 갖고 이런 걸 골라야 되겠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또. 자, 이게 10분 쉬었다 이제 보니까 여기 보면 법원 조정으로 합의 이렇게 돼 있네요.